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어제는 선거 날이었었고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됐습니다. 하루를 쉬고 나니까 또 하루가 좀 달라 보이기는 하네요. 자, 바로 IT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선거 방송은 아니니까 네, IT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재밌는 일이 있었죠? 새벽 3시 정도에 애플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전해드릴까 말까, 라이브로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걸 보지는 못하고 한꺼번에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가볍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엄청나게 깊이 있는 지식이다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씩 툭툭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뭔지, 어떤 걸 구매를 하면 좋을지, 이 구매 장바구니에 어떤 걸 담아놓으면 좋을지 그 부분 정리할게요.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아이폰 13 그린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폰 13? 예전에 나온 거죠. 예전에 나온 건데 일반하고 프로 맥스의 그린 색상이 추가가 된 거예요. 보게 되면은 13과 13mm는 그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프로랑 프로 맥스는 알파인 그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스토어에,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잘 나와 있거든요. 잠깐 보면서 할게요. 자, 요거죠. 13 프로는 요게 알파인 그린 색깔이고 밑에 보면은 그냥 그린 색깔인데 왠지 이번에 색깔은 이게 더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약간 두 개 색깔을 직접 손에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아이폰 11 시절에 미드나이트 그린 생각나시죠? 제가 그거 썼거든요. 그게 약간 생각나기도 합니다. 둘 다 색깔은 잘 뽑았다. 하지만 뭐 그린 색깔이 왜 나왔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남았으니까 나오겠죠. 나올 때가 됐다. 원래 이때쯤엔 항상 레드 색깔이 나오는데 레드가 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자, 나머지는 동일한 성능이다 보니까 두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이 색깔 좋았는데 하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게 나왔죠. 아이폰 SE 3세대가 나왔습니다. 50만 원 언더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저도 뭐 언론 보고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니고요. 59만 원에 나왔습니다. 64기가 가격부터 갈게요. 64기가는 59만 원, 128기가는 66만 원, 256기가가 8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크기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선물하든지 여러분들이 쓰시는지 간에요. 4.7인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 딱 잡히긴 합니다만 혹시 아이폰 11 시리즈라든지 그 이상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아요. 딱 보더라도 이거 미니고 앙증맞은데 괜찮은데 예전에 썼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게 아이폰 A 크기 정도? 그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다 보니까 크기는 작다. 자, 최대 장점은요. 최대 장점은 A15 바이오닉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3이랑 거의 같은 칩이 쓰였어요. 똑같은 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만한고요. 세컨폰으로는 괜찮다. 아니면 이제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쓰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게임도 잘 돌아가니까 타겟이 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는 15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쓸 수 있고요. 약간 아쉬운 게 이 카메라 기능이에요. 카메라 기능이 사진은 잘 찍힙니다. 왜냐 인공지능 칩이 좋아졌으니까. 인물 사진도 기가 막히게 나올 거고요. 저녁 때 잠깐 찍더라도 그 빛이 있을 때에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한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쓰면서 좋았었던 게 뭐냐. 저녁 때 찍는데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나이트 비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에 저조도 환경에서는 왠지 별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을 빼놓고는 우리가 밤에 찍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여행 가시거나 그럴 때 밤에 야간을 돌아다니며 찍는다? 그게 가능하고 가끔 아쉽긴 합니다만 많이 아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사진 기가 막히게 찍히는 거죠. 이거 인공지능으로 날려서 그렇습니다. 뭐 뒤에 카메라가 6개가 있어야 되고 3개, 4개 있어야 되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원 하나 정도? 2개 정도만 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구현이 다 가능해요. 다 인공지능 덕분이다. 선명하잖아요. 배터리도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5G 쓸 수 있다. 쭉 밑에 내려가면은요. 나머지는 뭐 다 좋으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 안 씌워도 되는 거. 뒷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만큼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들 적조당습니다. 뭐 방수에 대한 것들이니까 줄넘기할게요. 스마트한 사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HDR4 들어갔고요. 저조도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요. 그 100% 나이트 비전이 쓰인 거 아니니까 환하게 찍혀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저조도에서도 디퓨전 기능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갑자기 또 땡기는데요. 그러면은 자, 홈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홈 버튼 하기보다는 여기가 터치 아이디 기능입니다. 손가락 딱 대게 되면요, 탁 하고서 잠금이 해제가 될 수 있는 기능, 그거 들어가져 있습니다. 인물사진 모드. 그 주변에 선물하는 괜찮은데 마지막 하나 아쉬운 거는 크기다. 뭐 크기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 테니까 갑자기 땡기는데요. 제가 녹음을 좀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별로라고 이야기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나쁘지 않은데? 네, 크기만 보고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죠, 이 정도면은요. 자,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나왔어요. 그 에어라고 그냥 나옵니다, 요즘에. 5세대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에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 이 녀석이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일단 그 보라 색깔을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나죠? 네, 아이패드 미니가 생각이 나죠. 미니가 생각나는 정도의 디자인인데, 가뿐하다, 색다르다, 강력하다. 일단 가벼운 겁니다. 에어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나온 걸 보게 되면은 크기는 10.9인치예요. 뭐 11인치도 있고 10.9인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중간 사이즈인 겁니다. 후면 카메라가 1200만 원서 뭐 크게 의미는 없죠. 태블릿에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애플 펜슬 2세대 지원합니다. 에어라인 2세대 지원을 하고 USB-C 포트가 C입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제가 미니 6를 쓰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칩셋이 대표적이에요. 칩셋이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 아이패드 프로에나 쓰였던 M1 칩이 들어갔습니다. M1 칩이 들어갔어요. M1 칩이. M1 칩이 들어갔다라는 것들 이런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더 편안한 눈, 컬러풀하게 다 무시하시고 그냥 빨라졌다. 엄청 빨라지고 좋아진 겁니다. 난 고성능을 원해. 버벅이지 않고 게임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프로라인 바로 갔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프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건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M1을 만들었는데 이제 M1보다 그 이상 프로, 그 좀 이따 이야기 드릴 울트라까지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이겠죠. 자, 빨라지고 여러 가지 게임도 가능하고 동시에 다양한 앱도 사용할 수 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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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라고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터 스테이지 기능 들어갔다는 것들, 뭐 4K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졌고요. 스트리밍 가능하고 공유 가능하고 쭉 내려볼게요. 매직 키보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전 세대도 아이패드 에어에 매직 키보드가 들어갔었었는데 그거 그대로 계승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액세서리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다. 뭐 펜슬 2세대도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금액 봐볼게요. 금액이 얼마냐? 금액이 중요하죠. 64기가가 77만 9천 원부터 시작하고요. 256기가가 97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256기가의 셀룰러로 선택하시게 되면은 117만 9천 원까지 거의 한 120만 원 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구매를 망설이신다. 혹은 내가 아이패드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미니를 살까 이걸 살까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휴대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슬림팩 같은 거 가벼운 걸 들고 다니면서 쉽게 꺼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미니로 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약간 가벼운 가방, 메신저백 같은 걸 들고 다닌다 이러신 분들은 이 모델을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죠. 왜냐면 작은 걸 쓰다 보면 약간 큰 걸 원하게 되고요. 큰 걸 쓰다 보면 또 작은 게 필요해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를 쓰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쓰고 있다 보니까 양쪽을 넘나들면 쓰는 거 참 괜찮습니다. 근데 중간 사이즈가 있었으면 굳이 미니나 12.9인치를 안 써도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올인원 하나로 가기에 거의 충분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사신다라면 저는 셀룰러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서 와이파이 또 이제 셀룰러 테더링 잡아서 연결하고 이런 시간 좀 귀찮거든요. KT나 SKT에서 칩 하나 더 받아서 우리 쓸 수 있으니까 유심칩 하나 쓸 수 있는 것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세대 살만한 걸로 추천드립니다. 자, M1 울트라가 공개됐습니다. M1 시리즈는 칩셋이죠.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PC까지 노트북까지 모든 라인에 M1을 집어넣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아이맥에서도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있어요. 그대로. 맥이라 그 태블릿 PC라든지 아니죠. 좀 더 태블릿하고 우리 폰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성능을 더 향상시킨 울트라로 가게 된 겁니다. M1이 있고 M1 프로가 있고 M1 맥스까지 나왔는데 울트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스보다도 2배나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든지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칩셋을 도입한 디바이스를 공개가 될 텐데 우선은 맥 스튜디오가 공개가 됐어요. 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공개가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오른쪽 밑에 거예요. 맥 스튜디오 사이즈를 보면 꽤 두껍습니다. 9cm 이 정도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 9cm 정도. 그러니까 이름이 스튜디오인데 형태를 보게 되면은 맥 미니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립형 모델입니다.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안 달려 있다. 그럼 어디다 쓰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진 상태에서 집에 있는 다른 디스플레이에다가 모니터에 갖다 꽂아서 쓰는 거죠. 키보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맥미니를 닮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다만 두께도 2배고 그리고 성능 역시도 훨씬 좋습니다. M1이 들어가니까요. M1 맥스랑 울트라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포트는 뭐 맥이 항상 이렇지만은 앞에 넣어주고 뒤에도 넣어줬는데 금액에 따라서 포트 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이거 살까 말까 고민되시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맥스가 269만원, 그리고 울트라는 53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다 코어를 올리거나 메모리 늘리고 저장 용량을 쫙 1테라, 2테라 쫙 늘려주게 되면 가격도 쭉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셔갖고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분들한테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내가 맥을 쓰고 있는데 좀 바꿔볼까? 라는 정도라고 하신다라면은 왠지 패스하게 되는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269만 원은 너무 높죠. 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모니터입니다. 이게 모니터예요. 자, 이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쓱 보면 이게 아이맥 닮았거든요. 그냥 모니터예요. 디스플레이. 이름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딱 두 개 놓은 거는 얘가 맥 스튜디오니까 여기다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써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27인치를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가 5K, 600니트의 밝기를 가집니다. 원래 맥 시리즈에서는 정말 비싼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좀 낮춰서 보급형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아이맥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모니터에 카메라가 들렸어요. 여기 지금 아이맥이 카메라가 들려 있거든요. 지금 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제가 예전에 장비 한번 공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아이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맥에 이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별도의 카메라를 쓰고 후편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스튜디오 맥미니를 닮은 이 스튜디오하고 맥미니에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외부 디스플레이 쓰게 되면 또 여기에다가 별도의 웹캠이나 이런 걸 달아야 되는데 그 수고를 줄여주게 된 거죠. 스탠다드 글래스는 209만 원이고요. 나노 텍스처 글래스는 24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 디스플레이 간지나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좀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깨끗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연 테크를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들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것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고 두근거릴 수 있는 제품은 아이폰 SE 3세대. 요거 구매 괜찮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디스플레이 크기가 5인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작다. 하나만 딱 골라라 한다라면 저는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시리즈를 구매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에어 5세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건 한번 써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애플 펜슬 비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중국 거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제가 ESR 펜 소개해드렸던 것들도 있는데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 것도 많으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5세대 구매하시는 거 괜찮겠다. 아직 안타깝게도 5세대 지금 출시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시 날짜가 가격 잠깐 봐볼까요? 가격 보게 되면은 자, 넘어가라. 예, 그쵸. 밑에 출시 날짜 잡혔나? 추후 공개됩니다. 추후 공개가 됐는데 이번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나오게 되면 이런 거 나올 때 요즘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사전 계약 받아서 결제 진행하는 것도 프로젝트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제일 저렴하니까 그걸 쓰시는 게 좋고, 올해는 예전에는 이제 학생 할인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었는데 학생 할인하고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학생 할인이 더 싼지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카드 결제를 매기는 게 더 싼지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현명한 소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품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좀 신나서 이야기 드렸고요. 벌써 한 10분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잘라서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IT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